안녕하세요. 책 읽고 수다 떠는 부부 북창부수입니다. 북창부수 5번째 책 이야기는 파란 눈의 승려 비온 라티코 린네블라드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 밤엔 여러분에게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스님은 유창한 태국어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갈등에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3번만 되는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님은 극적인 효과를 내려고 한 번 더 뜸을 들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자, 다들 그 주문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130페이지 마법의 주문 중에서 저자는 마법을 들려주시던 주지스님의 목소리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잊혀지지 않는다며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다 알지는 못해 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흔치 않다고 합니다. 여전히 보고 웃었던 반박시 네 말이 맞음이라는 짤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순간에 마법의 주문을 외운다면 불필요한 감정 소비나 에너지 소비 없이 오롯이 내 삶에 더 집중할 수 있어 한결 여유 있고 마음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서 습관이라고 해야 하나? 저는 책을 읽을 때 주인공이 되거나 화자가 되는 걸 좋아하는데요. 왠지 몰입도 잘 되고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은 시작과 동시에 재빠르게 포기하고 3인칭 관찰자가 돼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소곳이 앉아 저자의 인생 수업을 들었습니다. 26살의 나이에 석유회사 최연소 임원이었던 저자에게 어느 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문이 찾아옵니다. 자신을 찾고자 고뇌하던 저자는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됐어 라며 불쑥 떠오른 내면의 생각에 모든 걸 내려놓고 승려의 길을 택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예술작품과 같아서 함부로 책 소개나 감상평을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다를 것이고 마음 그릇의 크기에 따라 저자의 말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담고 싶은 것도 다른 것 같으니 이 책을 읽고 꼭 한번 직접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 인생에 책 한 권만 읽을 수 있다면 나는 이 책을 읽겠다. 책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드러나는 어느 영국인 독자의 서평인데요. 그걸 보고서는 내 인생에 카톡 프로필 문구 하나만 쓸 수 있다면 이 책 제목을 쓰겠다라며 카톡 프로필에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적어놓은 윤발씨입니다. 제 말은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오만과 편견이 좀 고쳐졌을지 궁금하네요. 그럼 북창부수 부부 책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커피잔 예쁘지? 뭐야 이거 이조백자야 뭐야? 고려창전 아니잖아. 진짜 말하기 싫어져. 바로 시작하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온갖 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정으로 평생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자신과의 관계를 등한시한 채 살아가잖아? 의식도 못하고 살지. 나도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내가 나를 잘 아나? 내가 나 자신이랑 친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 윤발이는 본인이랑 친해? 관계가 어때? 철학적인 사고라는 게 대단한 것 같더라고. 단 한 번도 살면서 이런 생각한 사람이 있겠나? 없지. 처음 해봤어 나도. 생각조차 안 하잖아. 나와의 관계라. 관계가 좋을 리 있겠나 근데? 근데 나는 자존감이 낮은 편은 아닌데 거울도 잘 안 보고. 좀 봐, 거울 좀. 깨질까봐 안 보지. 왜 깨지 너? 빛이 막 반사돼가지고 막 깨져 막.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가엾다. 내가 나를 너무 등한시했네. 나 스스로를. 앞으로는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아. 내가 세수했나 머리 감았나 혼자 스스로 본인을 좀 보이는 아껴. 거 말고 이 사람아 내 내면을 챙긴다고. 내면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 외모를 챙기는 것도 중요한 거야.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깨끗한 틀릴 사람,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의 형태는 유지를 해야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 어머니는 노란 장미꽃 다발을 아버지에게 주며 작별을 구했습니다. 노란 장미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죠. 60년 동안 해로한 두 분은 딱히 무슨 말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서로 고맙다면서 바라보던 두 분의 모습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는 부모님을 지켜본 것은 제게 비길 데 없는 호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 번도 서로를 당연하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야, 남편의 안락사를 앞둔 노부부의 마지막 모습이 참 근사하지 않나?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이 산소호흡기 못 돼서 안달인데 널 내 손으로 끝장내려왔어. 이대로 깨어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커피에다가 막 청산가리 타고 근데 서로를 당연하게 여긴 적이 없으셔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옥이는 윤발이를 당연하게 여긴 적 있어? 당연하게? 일단은 윤발이는 우리 집 가장이고 내 남편이고 아빠니까 당연하게 우리를 돌봐주고 책임져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회사 가서 돈 벌어와야 하는 그런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아빠니까, 그냥 내 남편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모든 거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믿는 그 정도? 윤발이는? 나는 만옥이가 밥 차려주면 맛있게 잘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잖아. 응. 총도 하고 응. 전업주부라고 해서 집안 살림이라든지 뭐 내 빤스 빨아주고 이런 거 나는 한 번도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오, 그래? 고마운 일이지. 많이 바뀌었네. 원래 그랬는데 내가 그랬는데. 말은 표현은 안 해도 그렇지. 표현을 해야 알지. 그 뭐 빤스 빨아줘서 고마워요 뭐 이래야 되나? 아니 뭐 그렇게 안 해도 표현을 하라는 거지. 뭐 근데 저 말은 꼭 새기고 살자. 그래야 우리 노후도 아름다울 것 같다. 잘해라 나한테. 하지만 도무지 왜 하는지 알 수 없는 부류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대략 이런 식입니다. 나는 당신이 왜 그런 질병에 걸렸는지 잘 압니다. 건강을 회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범주의 조언은 흔히 제 신체적 질병의 감정적, 심리적 원인이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런 말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힘 빠지는 환자조차 잠시나마 파들거리게 됩니다. 오만하고 주제 넘으며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말이지요. 맞지. 저자가 병에 걸렸어. 그래서 SNS에다가 병을 공개를 한 거야. 그래서 많은 위로와 조언을 받았어. 근데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 중에 몰상식한 이제 조언들도 많았나 봐. 키보드, 워리어들. 윤발이도 기분 나쁜 조언을 들은 적이 있어? 있지, 왜 없겠어. 최근에도 며칠 전에 들었는데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한 3번 외우고 치웠습니다. 근데 그 새끼 내가 퇴사하면 그 새끼 특집으로 최악의 인간에 관한 책 리뷰한다. 내가 아는 그 알아. 맞아. 근데 내가 이거 뭐 비겁하게 피하고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보면 껄끄러워질까봐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래. 근데 나부터 집자는 위로한다 치고 헛소리 많이 했었던 것 같아. 많이 했지? 그래서 요즘에는 장례식장 가서도 상주 뭐 손만 잡아주고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하고 또 뭐 위로가 되겠나? 그치. 술자리에서도 뭐 친구가 하소연하면 예전 같으면 막 개똥처럼 막 이야기했는데 지금 같이 뭐 한숨이나 쉬어주고 뭐 짠이나 하지 별 얘기 안 해. 근데 겪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뭐 쉽사리 판단하고 조언이나 위로한답시고 전하는 말들은 도움은커녕 화만 돋구지. 만옥이는? 나는 단순하잖아. 나는 심플. 성격성 안 담아주잖아. 기억도 잘 못해. 자고 일어나면은 왜 싸우는지 그 다음날 잘 몰라. 근데 여기 277페이지에 보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모르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 친절하라. 그 어느 때라도. 와, 이것도 좋아. 이것도 내 카톡 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못했어. 이 글귀를 보는데 딸한테도 함부로 못하겠더라고. 딸도 이제 6살이 돼가지고 자기만의 세상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전투 중일 텐데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내가 뭐라고 했더니 엄마 잔소리 좀 덜 하라 그러더라. 반성해야겠어. 네, 자기도 이제 나름 지 세상이 있을 텐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 자기만의 기준이 있더라고. 이 글귀 정말 좋은 것 같아. 아버지는 20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했기에 딱히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인생이 더 잘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그 인생을 끝낼 권리가 있다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이거 안락사 부분이 나는 느끼는 게 많았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안락사를 주장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겠다. 우리 질문을 사전 교환하자. 이거 뭐 리얼리티고 뭐 이런 질문에 대답을 뭐 바로 할 수 있겠나? 맞아. 그래서 나도 생각했는데 우리가 질문은 거창한데 대답 수준이 너무 낮았어. 그게 우리 수준이야 지금. 아니야.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질문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대답이 안 나온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일단 대답해봐. 근데 나는 일단은 반대지. 나는 무조건 반대야. 나는 나조차도 오래오래 살고 싶은 사람인데 아하. 내 부모님을 그렇게 한다는 게 난 용납이 안 돼. 우리나라에는 안락사가 허용이 일단 안 되잖아. 연명치료로 그냥 생각해봐도 나는 계속 할 거야. 한시라도 내 곁에 두고 싶을 것 같아. 버티실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내가 생각하는 도리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윤발이는? 이제 입장차 같아, 입장차. 근데 재작년에 만옥이 친구 동생 장가 갔잖아. 그때 만옥이가 식장에 갈까 말까 고민했잖아. 엄청 고민했지. 왜냐하면 이제 친구 동생 결혼식이기도 하지만 친구가 먼저 떠난 친구잖아. 벌써 15년 됐어. 그러니까 부모님도 좋은 날 가슴 아프실 수도 있고 동생도 자기 잔치인데 누나 생각나면 그지 남자가 울고 하는 막 사연이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불란서의 그 친구 있지. 불란서가 뭐야? 프랑스. 불란서에 있는 친구가 만옥이한테 이야기했잖아 그때. 부모님 입장도 있지만 우린 친구로서 친구 동생 장가 가는 자리 빛내줄 입장도 있다. 맞아.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뭐 불란서의 선진 시민의식인가? 약간 우리랑 생각한 게 다르더라고. 근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각자 갔잖아. 입장인데 그래서 결론은 부모님들도 멋있게 이제 생을 끝날 권리가 있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뭐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들하고 한시라도 더 뭐 함께 하고 싶은 우리 입장도 있잖아, 그지? 그치. 그럼 무조건 난 반대지. 근데 한국은 절대 안락사 법적으로 인정 안 한다. 왜? 연명치료가 돈이 되는데 하겠나? 그럴 수 있겠네. 그래. 태국에는 멋진 속담이 하나 전해 내려옵니다. 부처의 등을 도금한다라는 말이죠. 이 속담은 자기의 선행을 다른 이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불상의 등에 금박을 입힌다는 생각에는 그야말로 멋진 구석이 있습니다. 이때 다른 누군가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은 알 테니까요.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으며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짐이 생깁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 근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고 바르고 깨끗하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 어렵지 근데 어렵지 너무. 윤발이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어? 양심이 뭔데? 먹는 거랑? 모르지 오빠는. 양심이 뭔지 모르지 당연히. 신호위반 같은 경우에 예전에 많이 했지. 근데 지금은 안 해. 그렇다고 뭐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카메라나 이제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거 일반적인 거 말고 뭐 없어? 선의의 행동이라고 합리화시켜서 없을 수도 있지만 진짜 없어. 최근에는 더 없어. 왜? 아빠가 되고 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이 부메랑이 돼서 행여나 우리 딸한테 해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거지. 그치. 나도 조심하게 되더라. 나로서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으로 나갈 때는 내가 씻기도 씻고 옷도 차려입고 나가잖아. 평소에도 좀 해라 좀. 근데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것보다 남몰래 선행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어렵지. 며칠 전에 장례식장에서 그 애기 용돈 줬잖아. 처조카.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렸다 줬잖아. 뭐 하는 거야? 그냥 줘도 되는데. 아니지, 근데 그건 엄마가 보는 데서 주는 게 맞아. 그래야지 누가 준 줄 알고 인사라도 고맙다고 하지. 아니 내 스스로가 줄까 말까 고민을 했다는 거는 엄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얘한테 주는 게 맞지. 책에도 나와 있잖아. 남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면은 찝찝하다니까? 아니 알아보려면 알아보지. 주변 사람도 많고 어떤 아저씨가 줬어 하면 뭐 저 시커먼 아저씨가 줬다고 CCTV도 있고. CCTV를 왜 들려 그래? 자 뭐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3번 외치고 끝내자. 그래. 내가 틀릴 수도 내가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내가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내가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 생각에 저희 남편은 책 제목을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아마도 네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본 것 같네요. 언제쯤 본인이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고품격 도서 토론을 지향하는 북창보수 부부 책수다였습니다. 17년 동안 승려로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라는 기자의 물음에 저자가 답합니다. 17년 동안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에 매진한 결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얻은 초능력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는 말라. 살면서 이보다 더 도움이 됐던 말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타고난 초능력을 간과한 채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의심을 품으며 조금은 거리를 두거나 우스갯거리 삼아 가볍게 접근한다면 자기답게 살아가기가 무한히 쉬워지는데 말이죠. 저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생각일 뿐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약간의 연습을 통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책을 덮으면서 저는 2명의 든든한 친구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마법의 주문,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 않는 초능력입니다. 이 두 친구와 함께 인생을 함께 한다면 남은 삶은 더 풍요롭고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내면의 단단함은 보너스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불안과 분노를 잘 다스리고 싶은 사람들,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에 현실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과거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일상에 지쳐 평온한 심신을 원하는 사람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숲속 현자가 전하는 마지막 인생 수업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 읽고 수다 떠는 부부 북창부수였습니다. 또 봐요.